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인데요. 자, 울산 지역 박물관들이 박물관 주간을 맞이해서 5월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박물관 학교를 비롯해서 고고학 체험 등 정말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5월엔 박물관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우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울산 뉴스 하면은 바로 이분이죠. 저분입니까? 그분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입니다. 누구?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편성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울주군 산불 복구 지원 비용으로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주택이 모두 탄 경우 지원금과 기부금을 더해 최소 1억 원을 산불 피해를 본 농축 산업 분야 종사자에겐 최대 12개월치의 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또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와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상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고등학생들의 맞춤형 대학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상담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대입 진학 상담엔 현직 교사 44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말까지 울산의 2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이달부터 21개 고교에서 진학 설명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이어서 3위는 표창입니다. 울산 북구는 심폐소생술로 동료의 생명을 구한 자동차 회사 직원 권정일 씨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13일 퇴근길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쓰러진 동료 직원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5분여 만에 호흡을 되찾은 동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단속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3만 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안전띠 착용에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저출생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14살 이하 어린이 수는 통계 공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날쯤이면 을의 대목을 맞았던 장난감과 문구업계도 저출생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고민이 된 저출생 문제의 현 상황은 어떤지, 또 해법은 없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숨이 차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인사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 이 저출생이라는 세 글자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오정숙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오정숙입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저출생입니다. 저출생.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지금 꾸준히 아침서부터
잠 자기 전까지 뭐 각종 방송 매스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유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박사님은요. 네. 대한민국이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듣기만 해도 예, 그냥 그게 수학적인 통계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예, 둘이 결혼하면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0.75명을 낳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죠. 공영방송 KBS도 우리 아이 우리 미래를 외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공영방송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저출생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하는 숫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면 내수 경기도 위축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하는 이야기는 고령화 사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부터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어요. 그러면은 초고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 그 노인들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사회적 비용을 많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차츰차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 아니면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 분명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애를 이제 그 뭐 한 명이라도 낳아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죠. 할 정도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이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뭐 최상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아이에게 싶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가계 소득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소득 중에서 내가 아이에게 지출할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이 내 아이에게 무엇을 선택해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아이에게 교육비. 네. 엄마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하는 이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머니도 아이를 재워놓고 지금 계산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 아빠 월급이 얼마니까 지출이 얼마고 이러면서도 기쁨보다는 네.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엄마들은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직장 다니다가 네, 네. 나 그만둬야 되나? 이거 얘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좋겠지만 요즘 뭐 혼자서 벌어서 외벌이로는 아이를 잘 키우기가 힘드니까 맞벌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거기에서 아마 이제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대기업이나 뭐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작은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내 자리를 누군가가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도 민폐가 되고 자기 동료에게도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거 육아휴직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육아휴직을 선택을 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는 걸 선택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뭐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경력 없죠. 단절 때문에.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정규직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일도 사연들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 하면은 아이는 사랑으로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드는 비용이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책이 많이 생겼어요. 네.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많은데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많고 저도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20년 동안 380조라는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얼마요? 380조. 엄청난 돈이죠.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우리 보육 기반을 확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다 보면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돈을 쓰게 됐던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예, 어떤 기업에서 이제 애를 한 명 낳으면 바로 1억을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을 한 기업이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네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바로 나왔고, 그리고 또 그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업의 나비 효과로 또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좀 입사, 동참하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애를 출산 지원금을 조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뭐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 인재를 네. 뽑으면서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죠. 아, 좋은 네,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다 하면은 많은 좋은 인재들이 지원을 해 올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기업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1억을 주는 회사 이렇게 하면 어느 회사인지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돈을 들여서 광고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업이 홍보가 되니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직접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 뭐 이렇게 하는 데 대한 효과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참 들어봤을 텐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지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은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태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신혼부부들은 내가 이런 상태로 아이를 낳아도 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자녀 가족들은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힘든 부분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손주를 낳았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돌봐줘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막상 일을 해보면 좀 힘든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 네, 네. 하겠죠. 그렇죠. 일단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씻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옷도 이제 새 걸로 빨리 갈아입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혼자 크는 아이의 어떤
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족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짚어줘야지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도 있죠.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또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힘써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앞으로- 자녀 더 나라고. 예, 바라는 점, 뭐 전하고 싶은 말씀, 뭐든지 다 하세요. 사실 15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한 자녀를 더 낳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산율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한 자녀 더 낳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키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울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평생을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아이들을 낳은 것이다. 아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내는 그 울음소리 이 세상에서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상의 소리로, 천사의 노래소리로 들렸어요. 이 아름다운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예쁜 손녀를 뽀시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출생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는데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KBS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죠. 함께 외치면서 랭킹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에